아홉 번째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서도 이제 객체 지향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와 클래스 8장에 살펴본 거를 이제 이어서 이제 살펴볼 건데, 디스라는 그 숨겨진 인자, 매개 변수 디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이제 멤버 변수, 메소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스태틱 멤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객체 지향과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객체 지향 개념 설명할 때 많이 등장하는 예제 중에 하나가 은행 계좌예요. 그래서 은행 계좌는 그 다양한 정보를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 정보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가 아마 잔액 정보일 거예요. 잔액 정보.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잔액 정보만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입금, 출금, 잔액 조회 할 수 있는 세 가지 메소드를 이제 추가해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에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의 정의는 헤더 파일에 하고 그 메소드들은 원래 여기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별도 CPP 파일에다가 정의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간단하게 이거 얼마 안 되니까 한번 해보면, 이클립스 갖고 해보면, 보통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내 개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클립스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헤더 파일, 소스 파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bank account.h 파일 만들어지고 bank account.cpp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헤더 파일에는 이렇게 그 전처리 문장을 통해 가지고 이 헤더 파일이 여러 번 인클루드 되더라도 그 클래스 정의는 한 번만 정의가 되도록 이렇게 그 if not define 이렇게 하는 게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와 소멸자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면 이제 이렇게 생성자의 몸체와 소멸자의 몸체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래밍 환경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잔액 조회, 그러니까 계좌 정보랑 이제 그 입금, 출금, 잔액 조회 세 가지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어떤 상태 정보를 내가 클래스에 추가를 하고 싶을 때 그러면 잔액 조회니까 얘의 타입은 뭐가 돼야 될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우리나라 그 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수로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이제 그 서적들 보면 그냥 외국 자료를 그냥 뺏긴 경우에는 더블로 보통 또 잔액 정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더블로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돈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보통 인트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특수한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은행 계좌의 잔액은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음수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또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런 걸 이제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제 양수입니다. 0 또는 0보다 크죠. 그러면은 int가 아니라 unsigned int로 사용할 수가 있죠. 뭐 필요하면은 금액을 좀 더 크게 나오면은 unsigned loan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내가 만들려는 그 멤버 변수의 타입을 잘 판단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멤버 변수를 우리가 정의하면은 얘의 초기 값은 뭐가 되어야 될까도 같이 원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면 잔액은 0원이겠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초기화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선은 저렇게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선언하게 되면 이제 접근 제어가 지금 밑에 뱅크 어카운트하고 그 소멸자는 퍼블릭 땡땡 아래에 있으니까 퍼블릭인데 위에 거는 지금 접근 제어가 없죠. 그래서 클래스는 접근 제어를 표시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접근 제어가 프라이빗이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차이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프라이빗 땡땡 써주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도가 명확해지잖아요. 내가 까먹고 빼먹은 건지 아닌지가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이 만든 사람이 밸런스는 프라이빗을 한 거구나. 이게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저는 저 프라이빗 땡땡이 없어도 밸런스는 이제 프라이빗 멤버지만 보통은 프라이빗 멤버로 만들고 싶으면은 프라이빗 땡땡 같은 거를 써주는 게 명확하고 더 의미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프로그램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려는 멤버 변수는 저거 하나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냅두고 잔액조회 메소드는 이렇게 만들게요. unsigned int get balance. 밸런스가 unsigned int니까 반환도 똑같은 타입으로 리턴해 주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밸런스는 잔액 정보인데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쟤를 직접 접근할 수는 없죠. 접근하기 위한 getter를 만들어 줘야 되겠고 getter들은 보통 get이라는 그 이름을 앞에 붙여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메소드를 만들 때에는 이 메소드가 멤버 변수를 수정하냐 안 하냐를 살펴봐야 돼요. 수정을 안 하게 되면은 const로 수식해 주면 됩니다. const 수식해 주면은 이제 그 수정불가 포인터를 이용해서 객체를 처리하거나 수정불가 참조를 이용해서 그 객체를 처리할 때 컴파일러가 어떤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메소드가 const 메소드인지 아닌지, 여기서 const 메소드라는 거는 그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냐 안 하냐 요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입금과 출금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입금과 출금 메소드는 저 잔액 정보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쟤는 이제 const가 아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마운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마운트. 인자 어마운트, 매개변수 어마운트. 그래서 입금하는 금액은 당연히 음수가 아니겠죠. 음수를 입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금액은 0보다는 클 거예요. 0을 입금한다, 0을 출금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보다는 큰 값이 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까 밸런스를 unsigned int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unsigned int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unsigned int로 만들지 않고 int로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왜 int로 만들까요? unsigned int가 아니라 int로. int로 만들었을 때하고 unsigned int로 만들었을 때의 차이는 뭐예요? 범위가 차이가 있죠. 근데 unsigned int가 되면 양수만 올 수가 있죠. int는 음수도 오고 양수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경우를. 그런데 저런 메소드가 있을 때 deposit 무슨 n이라는 이런 형태로 뭐 a.deposit 해가지고 호출해서 쓴다. 쓰겠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n이 0보다 크면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램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n이 음수가 됐어요. n이 음수야. n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이렇게 호출했을 때 저 함수에서는 디포짓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음수니까 unsigned로 바뀌게 됩니다. 음수가 unsigned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음수가 양수로 바뀌게 되면은 마이너스 5가 5로 바뀌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마이너스 5가 되게 큰 수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게 되면은 unsigned int로 쓰게 되면은 잘못해서 프로그램에서 음수를 전달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양수가 대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오류죠. 근데 그 오류를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수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냥 unsigned가 아니라 signed로 인자를 쓰고 그 범위를 체크하는 게 더 강건성 있게 프로그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로 쓰고 그 값이 음수가 들어오는지 양수가 들어오는지를 보고 그 범위를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를 만들 때 그 인자가 양수만 받아야 되는 경우에도 unsigned 타입을 쓰지 않고 signed 타입을 쓰는 게 그 오류를 발견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int로 처리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제 선언만 하고 있죠. 그러면 얘를 이제 일로 갖고 와서 CPP에 갖고 와서 정의를 해야 되겠죠. 물론 저기다가 정의할 수도 있어요. 정의할 수도 있는데 헤더 파일에 정의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inline 함수로 간주를 해요. 그래야 ODR 규칙에 위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inline 되는 거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헤더 파일에는 선언만 하고 CPP 파일에다가 정의를 많이 해요. 근데 번거로우니까 또 자바에는 이런 형태가 없어서 그냥 다 그냥 C++에서도 그냥 귀찮아서 헤더 파일 안 만들고 그 소스 파일 만들지 않고 헤더 파일에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나중에 내가 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뭔가 공개를 하더라도 스피프 파일은 줄 필요 없고 헤더 파일만 주고 라이벌 만들어 주면은 소스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헤더 파일에 다 들어있으면 내가 헤더 파일 주면은 소스도 다 주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옮겨 놓고 이 CVP 파일에 오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deposit, withdraw, get balance가 메소드로 안주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함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get balance, deposit, withdraw는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있는 메소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가시형의 해소자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 함수 이름 앞에다가 뱅크 어카운트 땡땡 이제 내가 헤더 파일에다 정의하지 않고 CB 파일에다가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그 메소드 이름 앞에다가 이 메소드는 이 클래스의 메소드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붙여야 돼요. 그러면 얘는 그냥 return balance. 지금 제 이클립스가 좀 이상해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데 뭐 그거는 무시하시고요. 자, 이제 디포짓 위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경우만 생각을 해봅시다. 입금은 어마운트를 잔액에다 추가하는 거고 출금은 이제 잔액에서 그만큼 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플러스 이퀄로 하면 되고 이제 위드로우는 마이너스 이퀄로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항상 저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들 때 얘는 인자가 없지만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조건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전 조건은 주로 그 인자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고 어떤 범위만 유효한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디포짓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위가 유효하냐면 음수는 유효하지 않겠죠. 0도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0보다는 커야 되겠고 그럼 0보다 크면 다 돼? 다 될까요? (0보다) 크면은 뭐 거의 다 되겠죠. 근데 저 경우에도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어요. 언사인드 인트지만 매우 크지만 다 계속 추가만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인트고 얘는 언사인드니까 오버플로우 날 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만 치면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인자의 어떤 범위만 유효한 건지만 살펴보면 되겠고 어마운트가 0보다 크면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인트고 얘는 언사인드 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어마운트가 인트 맥스가 되더라도 밸런스가 충분히 작으면 이제 수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오버플로우까지 검사하고 싶으면 추가를 해야 되겠죠. 오버플로우 검사하는 것까지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할 거고요. 우선은. 그 다음에 위드로우는 마찬가지로 음수이면 안 되겠죠. 0도 이상하죠. 근데 위드로우는 양수하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잔액만큼만 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운트가 0보다 크고 밸런스하고 같거나 작으면은 빼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문제는 안 되겠죠. 오류가 나는 건 아니니까 요청을 했는데 요청이 실행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다다음 장에 가면 이제 예외 처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그때 가서는 이제 else 부분에 예외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가지고 개발 과정에서는 지금 이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게끔 해주게끔 이제 오류 처리를 추가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외 처리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에러는 안 나오고 뭐예요? 밸런스를 초기화 안 했다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초기화하는 건 살펴볼 테니까,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저렇게 이제 뱅크 어카운트를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뱅크 어카운트를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어카운트 하나 만들고 밥 어카운트 만들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제대로 해줬으면은 앨리스 어카운트의 밸런스는 0이 되겠고, 밥 어카운트의 계좌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0,000원 입금하고 뭐 50,000원, 5,000원 입금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밸런스였구나.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디포짓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아까 만든 거에는 그냥 M은 안 붙였었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M 밸런스는 요 함수만 보면, 요 메소드만 보면 이 M 밸런스가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죠. 근데 요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앨리스 어카운트 디포짓. 그러면 요 디포짓이 시행이 되면은 앨리스 어카운트 객체의 밸런스가 지금 갱신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모르는데, 요걸 봐야지. 이제 얘를 호출하는 호출문을 봐야지만 그때 가서 요 M 밸런스가 누구의 M 밸런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컴파일러도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코드를 잘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 M 밸런스가 실제 실행될 때 누구의 M 밸런스인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지만, 객체 제한 형태로 프로그램하지만, 컴파일러는 저거를 좀 더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요 메소드는 하나의 인자만 받는, 매개 변수가 하나만 있는 그런 메소드인데, 그 앞에 맨 처음에 항상 요런 this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를 추가합니다. 매개 변수를 추가하고 요런 함수 호출을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요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우리가 C에서 프로그램했을 때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C에서는 함수와 그것을 처리한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고, 함수에 늘 처리하는 데이터를 넘겨줘야 됐어요. 그 넘겨줄 때 늘 또 수정을 해야 되면은 주소로 넘겨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보면은 컴파일러는 이 M 밸런스는 디스커가 되는 거죠. 디스커에 되는 거고, 이 디스는 누구냐? 이제 여기에 온 그 디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라고 하는 모든 객체 메소드는 숨겨진 매개 변수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 매개 변수는 컴파일러를 위해서 만들어진 요소인데, 여러분도 필요하면 this를 프로그램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this는 포인터 타입이에요. 포인터 타입이고 const예요. 그러니까 상수 포인터죠. 그러니까 이 디스 객체를 다른 객체를 가리키도록 우리는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컨스트는 아니니까 이 객체의 그 상태를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소드가 컨스트 메소드가 되면은 맥에벤스 타입이 달라져요. 앞에 컨스트가 또 추가로 붙습니다. 컨스트가 붙어서 이제 이런 메소드에서는 얘를 이용해서 this를 이용해서는 뭘 수정 못해. 얘의 상태를 수정할 수 없고 수정하게 되면 문법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가 아닌 메소드와 컨스트인 메소드에서 이 숨겨진 맥의 변수의 타입이 바뀐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this는 컴파일러를 위한 요소인데 우리는 쓸모가 없냐? 우리가 어떤 때 이 this를 쓸 수가 있냐?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 용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맥의 변수 이름하고 그러니까 멤버 변수 이름하고 맥의 변수 이름이 같을 때 요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맥의 변수 앞에다가 이제 this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this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this를 이용해서 맥의 변수에 접근할 때에는 이 포인터 화살표 연산자를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방법이지만 또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this를 쓸 필요가 없게끔 그러니까 멤버 변수 이름에는 앞에다가 뭔가 붙여가지고 항상 이름 형태만 보면은 얘는 멤버 변수구나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은 this를 쓸 리가 없죠. 멤버 변수와 맥의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this를 사용할 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을 경우에는 이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마음에 들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렇게 쓰는 게 더 마음에 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막 혼합해서 쓰고 이러면 안 돼. 항상 코드는 통일성 있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메소드는 this 쓰고 저 메소드는 this 안 쓰고 막 이러면 더 헷갈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내 스타일을 갖고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나중에 회사 가면 또 그 회사에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싫어도 그 스타일대로 프로그램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 하나 정하고 그 스타일대로 항상 통일되고 균일하게 코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용도로는 굳이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또 저거 쓰는 게 이제 그 화살표 연산자를 써야 돼서 번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간결하게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C++에서는 용도 1로는 많이 안 써요. 그런데 용도 2로는 이제 종종 우리가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은 메소드의 결과로 객체 자체를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객체 자체를 나중에 이제 그 연산자를 다중 정의할 때 그때는 쓰기 싫어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 메소드에서 멤버 변수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객체 자체를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런 객체를 반환할 때는 이런 식으로 return this 형태로 합니다. 근데 this가 포인터니까 주소로 반환할 수 있는데 보통은 주소로 반환하지 않고 이렇게 참조로 반환합니다. 그럼 여기가 참조가 되려면 얘는 그냥 this가 아니라 별표 this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고 이렇게 이제 어떤 함수에서 필요가 없는데 그 객체 자체를 반환하게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메소드 체이닝이라고 하거든요. 함수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은 아닌데 요거에 또 요런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box.set with 하면 얘가 불러지겠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되고 나서 요 결과 이 객체가 박스가 다시 반환되는 거죠. 그럼 그 반환된 걸 이용해서 그 다음 set height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함수들을 연쇄적으로 내가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return 이 객체를 리턴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고, 이때는 주로 이런 형태로 해요. 별표 디스 참조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 체이닝 즐겨 쓰지 마세요. 별로 좋은 스타일은 아닌데 멋있어 보인다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원래 안 하려면은 두 줄로 써야 되겠지. box set with 50, box 뭐 이렇게. 하여튼 두 가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 디스를 메소드의 결과로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필요해서 기능적으로 필요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봤고, 이제 클래스의 메소드들, 객체 메소드들은 숨겨진 매개 변수가 있다. 그리고 그 디스라는 매개 변수를 우리가 언제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클래스의 멤버 변수, 메소드 걔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자세히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게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객체의 상태는 데이터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고, 그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멤버 변수들을 정의해 가지고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 때 멤버 변수가 너무 많으면 클래스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러면 SRP 원칙 또 응집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클래스는 단일 책임, 단순해야 되겠고 한 가지 일만 책임져야지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가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큰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얘를 어떻게 쪼개냐? 쪼개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식하게 쪼갠다 그러면은 메소드들을 분리해 가지고 일부를 분리해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어떤 분리된 클래스가 의미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분리했는데 얘가 뭔가 어떤 개념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함수 한 두세 개 빼낸 것 뿐인데 얘네들 결합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어떤 의미 있는 뭔가를 나타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큰 클래스를 모듈화하고 싶을 때 그래도 어떤 뽑아내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 멤버 변수를 할 때에는 이 클래스도 의미 있는 클래스가 되고 어떤 단일 개념을 나타내는 클래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계적으로 뽑아내가지고 모듈화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개의 정보를 결합해서 하나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으면 개별 정보를 멤버 변수 유지하는 것보다 결합한 정보를 나타내는 새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이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정의하는데 주소 정보를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근데 주소 정보에는 뭐 도로명, 국가, 우편번호 등등 주소가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많죠. 그러면 person이라는 클래스 만들면서 뭐 주소를 나타내기 위한 멤버 변수가 5개 들어간다. 그거는 잘 설계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5개 주소를 나타내는 정보를
주소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person에는 address라는 그 주소 클래스의 멤버 변수 하나만 유지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어떤 추상화를 우리가 주소를 추상화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주소를 person하고 무관하게 확장하고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멤버 변수를 만들다 보니까 많아. 근데 얘네들은 묶으면은 어떤 또 다른 의미가 돼. 그러면은 얘네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묶어서 얘네들 별도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의 멤버 객체를 유지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모듈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알아두시고요. 멤버 변수는 직접 접근해 수정할 수 있으면 엉뚱한 값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접근관을 가지도록 하고 변수에 대한 수정은 잘 정의된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방금 봤죠. 은행 계좌에서 밸런스 잔액 정보를 프라이빗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객체 그 변수 갖고는 접근이 안 되죠. 밸런스에. 밸런스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 get 밸런스를 불러야 되겠고 밸런스를 수정하고 싶으면은 withdraw나 deposit 메소드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withdraw deposit 메소드는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걔네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밸런스는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 직접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밸런스가 항상 양수여야 된다는 거를 클래스가 만든 사람은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그 메소드를 통해서만 밸런스를 수정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강건성이고 캡슐하고 객체 지향이 추구하는 프로그래밍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변경이 돼야 되는 그런 상태들은 밖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 항상 유효한 정보만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세터들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세터들을 잘 만든다는 거는 인자들을 잘 검사해가지고 항상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유효한 인자들이 들어왔을 때만 반영을 해서 그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이 세터의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세터를 안 만들 거면은 게터를 만들 이유가 없고 그럼 굳이 프라이빗 만들 필요가 없이 퍼블릭을 만들어서 그냥 멋대로 쓰게끔 내버려 두는 게 되는 거지 굳이 프라이빗 만들고 게터 세터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길어지겠네. 잠깐 쉬었다가